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 취업했어요 라고 말을 건넨다면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요?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는데요. 취업준비생 연기자가 전화로 합격 통보를 받고 신이 나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주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합격했어요 하고 외치거든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축하한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여성, 함께 미소 지으면서 악수를 건네는 청년, 또 자기 일처럼 어머 정말 고생했어 하면서 포옹을 해주는 아주머니까지.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스치듯 만난 인연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그 모습이 정말 예쁘게 보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짧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작지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밝게 웃어주는 건 어떨까요? 언제쯤 그대는 이런 얘기를 내게 할런지 매일 헤어지는 건 싫다는 그런 얘기 한 번쯤 그대도 나와 네, 1월 22일 목요일 토스트 첫 곡은요. 송은이의 상상이었습니다. 이 노래 뭔가 송은이 씨가 불렀다고 해서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참 그 방송에서 이 앨범 낸 걸로 놀림을 종종 받지만 전 이 노래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종종 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아침에 오프닝으로 이 동영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 본 분 계세요? 요새 그 페이스북에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제가 이 오프닝을 쓰면서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본 건데도 왜 이렇게 막 간질간질하고 눈물이 막 알면서도 왜 이렇게 감동적이죠? 이 글 쓰면서도 이 오프닝을 막 쓰는데 영상 보면서야 뭐 감동받을 수 있다 치지만 어떤 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쓰면서도, 자꾸 감정이 막 울컥울컥. 전 약간,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지만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통하는, 이런 영상을 보면, 그게 굉장히 저의 감성을 잘 자극하는 포인트인가 봐요. 그런 류의 영상에 되게 쉽게 감동돼요. 비슷한 걸로 기억나는 게 굉장히 사실 이런 영상 좀 붐이 일긴 하죠. 사람들이 요즘 차갑다고 사회가 차갑고 서로 모르는 사람은 관심 없고 이래서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런 따뜻한 미담, 따뜻한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좋죠. 그중 하나가 모르는 사람하고 하이파이브하기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보면 3분인가 넘는 굉장히 긴 시간의 영상인데 그냥 하이파이브를 계속 해요. 그냥 계속. 그래서 처음에 보면서는 이거 뻔하네. 처음에는 좀 서먹해하는 그런 사람들 영상 몇 개 넣고 후반부에는 하이파이브 해주는 사람들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나중에 웃으면서 해주는 사람들, 신나하는 사람들, 애기도 가끔 나올 테고 이런 영상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알면서도 끌 수 없고 알면서도 보면서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또 이런 코드의 영상 중에 제가 가장 크게 감동을 받고 정말 그때는 정말 장난 아니다 이랬던 영상은 에이즈 광고 공모전 영상이 있어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서 입상을 한 영상인데 어떤 분이 저는 에이즈입니다. 하지만 옮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프리허그를 이 길 한복판에서 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팻말을 보고 처음엔 슬금슬금 피해요. 그러다가 애기 한 명이 와서 그 대학생이 무릎을 이렇게 끌어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애기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 둘씩 또 감동 밀려온다. 포옹을 해주는데 정말 보면서 그래 세상은 살만해. 오늘 첫 출첵은 이 치우지아님이 해주셨어요. 어제 그 역사 얘기 들으면서 조선왕조 실록 읽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김장훈의 거위의 꿈 신청하시면서요. 오늘도 봄날이네요. 좋은 방송하고 수고하세요 해주셨어요. 그 조선왕조 실록 읽고 꼭 인증해주세요. 어떤지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왠지 조선왕조 실록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인데 후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최고님 한 발 늦으셨네요. 이틀 연속 첫 번째 출첵해주셨는데 네 오늘 비가 온다고 하네요 하면서 그럼에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 오늘 비 소식 있어요? 날씨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오늘 출근하는 데는 별로 춥지는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안 춥고 날도 아직 해가 안 떠서 그런가 어둡다는 생각을 하늘이 어떤지를 생각을 못했는데 밤새 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왔대요. 그리고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고요. 충청과 남부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서 눈보다 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출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네요. 근데 영동 지역에는 앞으로 15cm의 폭설이 쏟아진대요. 이 영동 지역 사시는 분들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어요. 방수되는 재질로 패딩이나 이런 거. 그래도 이 가뭄이 꽤 심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눈이 오면서 이 농작물 하는 데에는 가뭄 해갈로 도움이 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 빙판길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래도 차츰 날이 개면서 오후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고 낮에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봄 같은 겨울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그다지 오늘이 최고님이 영동 지역 이쪽 사시나 보다. 다른 쪽은 그렇게 눈비 소식은 없는데요. 영서와 경북 북부, 제주 산간, 그리고 충청과 경북 남부가 약간 1cm 정도? 영동 지방은 좀 눈이 많이 오고요. 그렇네요. 다음 주 월요일쯤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희망나누님, 새벽별, 저녁별, 기승전, 조합비, 토스트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에별리고님이 오늘 어떤 코너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유자차 신청해 주셨어요.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뉴스케이 마치고 나가서 퇴근 준비를 하다가 유자차가 나와서 임 감독님한테 연락드린 적 있어요. 선곡 짱 이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또 하늘맘님, 한결은결님 출첵해 주셨고 문광님도 오늘 안개가 많이 끼었대요. 토스트 가족 여러분 오늘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온조바보 온달님, 와이로님 출첵해 주셨고 희망나누님은 꽃다지 강철새잎 노래마을 우리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너무 단어만 나열해 주셔서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신청곡인가? 꽃다지가 가수 이름인가? 뭐지? 네. 블루미르님, 출첵합니다.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운 혜윤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요 해주셨고요. 네비더님도 저보고 분위기 있다고 해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하늘맘님이 저 아직 애칭 없냐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런 거 민망해서. 뉴잉님도 실리콘밸리에서 출첵해 주셨다고. 수요일 오후 2시래요 지금. 그런 IT 쪽 근무하시나 봐요. 실리콘밸리. 뭔가 굉장히 산업단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렇네요.
중년아이디님, 더위를 가져다주는 사람님, 까막새님, 좌삐리좀비님 출첵하셨습니다. 좌삐리좀비님은 오늘 처음으로 출첵한다고. 네, 반갑습니다. 자, 신청곡 들을까요? 아까 신청해주신 유자차, 요 노래 한번. 굉장히 따뜻하고 달달한 노래예요. 댓글로도 이런 노래가 있었냐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Show me the money 옹아서 달랑한데 Show me the money 셀란나고 베리니 니니게 수케슈아 무쿠메 셀란나고 베리니 니니게 수케슈아 무쿠메 네, 이근영 세무사와 함께하는 쇼미더머니. 우리 한번 세금 얘기로 돈 좀 제대로 아껴볼까요?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합원이시자 이근영 세무사님. 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근영 세무사입니다. 네. 저는 50회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50회라고 해서 대단한 시험은 아니고요. 2013년 얼마 안 됐습니다. 예. 하고, 현재 사당동에서 제 개인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무사 시험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붙은 거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얼마 만에 붙으셨어요? 준비해서? 저 한 3년 공부한 것 같아요. 예. 원래 세무사가 꿈이셨어요? 아니요, 원래 꿈은 세무사는 아니었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냥 취업해서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네. 당시에 저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굉장히, 3년이면 대학교 때 준비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 대학교 졸업하고 하자마자? 이제 준비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그래도 이렇게 꿈은 아니었지만. 예, 꿈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딱 이제 계시고 또 우리 국민TV까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 매주 목요일 동안 저희한테 세무 관련해서 소개를, 여러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예. 네. 이 세금, 저도 처음에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뭔가 어렵다. 너무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돈을 아낄 수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굉장히 손해가 은근히 모르는 빠져나가는 돈들이 많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예. 막상 너무 어려우니까. 예, 맞아요. 좀, 이렇게 세금이라는 걸 네. 너무 좀 어려운 용어로,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갖고, 세금을 다들 내시고 있지만, 네.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네.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어. 그럴 정도로 이렇게 피할 수 없는데, 죽음을 다들 피하려고 하시는데 세금을 다들 못 피하시더라고요. 저는 세무사의 능력, 중요성 이런 걸 느꼈던 게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요. 아, 예. 네네. 거기서 남자 주인공 앤디가 은행원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예. 간수들의 교도소장의 네, 맞아요. 빼돌려갖고 네, 세무사 역할을 해주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세무사로서 여러 가지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 지식이 교도소장이랑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굉장히 큰 가치로 여겨지고 많이 예쁨을 받다. 물론 그래서 탈출을 잘하지만. 탈출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세무사에 대한 인식이 또 안 좋으시죠. 이렇게 저는 탈세를 돕는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저는 안 좋다기보다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았나. 예. 세무라는 것도 참 알아야 되는 공부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여러 가지 돈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요새는 연말정산은 워낙 뜨겁지만, 네. 저희 같이 세금으로 이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네네. 1월이 저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네.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26일에 저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기 확정 기간 신고 납부 마감일이거든요. 네네. 그때까지 놓치지 말고 이제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 꼭 놓치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까지 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1월 26일까지 이 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아. 뭔지를 알아야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예, 아마 납부 의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난 빨리 이거 처리할 거야 그래서 벌써 신고도 하시고 납부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저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근데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게 되죠. 아,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다른 2차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납부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닌 게요. 부가가치세법이 몇 가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를 없는 재화 영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필수품인 미가공식료품, 네. 수돗물, 그리고 연탄, 네. 도서, 교육, 의료, 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만 하시는 분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사업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이 미가공 식료품이면은 그 재료들을 음식점에서 재료를 고기, 사는 걸 얘기하는 야채, 거죠. 예, 네네. 채소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세를 그 부가가치세라는 게 예. 그거죠. 왜 우리 해외여행 가면 예. 왜 그 나라에다 세금을 내도 우린 여행객이니까 예. 나중에 그 공항에서 텍스 리펀을 받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예,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희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네네. 그냥 일반 식당 가보면 영수증에 부가세 얼마 네, 이렇게 맞아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내는 부가세, 식당에서 낸 부가세는 못 돌려받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돌려받고요. 사업자이신 분들은 식당에서 음식을 드셨을 경우에 100% 식당에서 음식을 드신 걸 돌려받진 못하지만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요? 회식? 예, 직원 회식. 그러니까 직원 회식 같은 경우는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또 이제 접대로 이제 거래처 손님이 오셨을 때 드시는 네. 거는 접대비가 되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요. 이게 알면 할수록 굉장히 뭔가 까다롭다고 하기도 뭐한 새로운 세계예요. 예. 네. 예. 신기한데 그러면은 이 보건의료나 교육도 면세니까 예. 병원이나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안 하시겠네요. 예, 병원이나 학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서 1년에 매출만 얼마, 그리고 우리 규모가 얼마, 병원이라면 침대가 몇 개, 이런 것만 신고를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작년 1월인가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네. 코필러, 앞트임, 맞아요. 뒤트임에 들어봤어요.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네네네. 갑자기 가격이 오른다고 빨리 시술하시라고, 네.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해당 병원, 그런 시술을 하시는 해당 병원에서는 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십니다. 근데요, 그러면 예. 그 병원 같은 데서 부가세가 올랐다고 예. 이 환자들한테 부가세를 부과하잖아요. 예. 근데 본인들은 부가세를 국가에 신고해서 환급을 받으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간접세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네. 어쨌거나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자분들이 아니라 네. 그 물건이나 용역,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물론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은 내가 내고, 예. 나중에 신고해가지고 환급은 그 병원이나 장사한 사람들이 받고, 이런 게 어딨어. 나한테 줘야지, 나한테.
네. 아, 그리고 이번에 신고가 2014년도를 신고하는 거라고요? 예, 지금은 예. 2015년인데요. 예, 2015년 1월인데요. 네.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기수로 나눠요. 네네. 1기랑 2기로 부르는데요. 1월부터 6월, 그 상반기를 1기, 네. 7월부터 12월, 하반기를 2기라고 불러요. 네네. 그래서 1기 신고는 1기가 끝난 후 25일 후에, 그러니까 네. 7월 25일이 되겠죠. 그리고 2기 신고는 그 2기가 끝나는 25일 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25일이 신고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했던 거에 대해서 뒤늦게 정산을 하니까 예, 예. 기간이 이제 조금씩. 예, 뭐 또 예, 자료도 모아야 되고 이래야 늦어지는 되니까 거겠죠? 며칠의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1월 26일이라고 했는데 예, 원래는 1월 25일인데 예. 25일이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라서 예. 그래도 그러면 그 공휴일이 당일에 끼면 하루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예, 하루가 하루가 연장이 늦어집니다. 되네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게 몇 년 안 됐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당겨져서 신고를 했어야 됐어요. 굉장히 이런 게 작지만 예. 사람들한테 납세자분들, 세금 내시는 분들한테 큰 사실은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국가에 네. 돈을 더 걷기 위한. 고맙네요. 예, 돈은 고맙죠. 내가 내고 환급은 다 다른 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받지만 받고, 예. 고맙네요. 예. 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신고하면 뭐 얼마나 돈을 뭐 환급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우선 납세자분들은 전년도 1기랑 2기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매출이나 뭐 매입에 대한 실적이 전부 그 세정당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가는 이제 한 해에 그 사람이 얼마 정도를 벌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법인세랑 소득세 그 과세 자료를 확보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카드로 긁느냐 뭐 현금을 내느냐 하고 이걸 했던 게 예.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부가가치세 자체로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예, 사업 소득자들은 대부분 이걸로 소득이 파악이 되죠. 그러면은 저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가 싶어요. 저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예. 돈을 다 일정 부분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돈을 신고를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예. 소득세가 파악이 되니까 이 예. 소득이 파악이 되니까 소득세를 한 번 더 내고 예. 돈을 더 내는 거예요? 예, 부가가치세 때도 내가 그 한 해 사업에 대해서 매출한 그 판 거에 대해서 그 돈을 내고요. 네. 그리고 소득세도 그 돈을 어쨌거나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 두 번을 내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1월 26일 날 신고하면 예. 이 신고와 함께 돈을 내는 거예요? 예, 대부분 돈을 정말요? 내시고 예, 돈을 돌려받으시는 사업자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저 그럼 사과할게요. 아닙니다. 제가 근데 계속 이런 게 어딨냐고. 조금 불공평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돈을 내시는 거구나. 죄송해요. 예. 네. 많은 전국의 사업자분들, 고생하십니다. 예. 그럼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네, 중복 세금을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나중에 뭐 어떻게 조치가 있나요? 이게 사업자가 두 번 세금을 내는 것 같아서 네. 어떤 부담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신고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그 세금 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아까도 이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물건을 사면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부가세가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 별도로 내는 세금을 그 사업자는 자기 매출이 아니라 그 세금만 받아놨다가 그 한 해 실적에 그 받아놓은 세금을 모아서 그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부담을 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음식을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음식을 사 먹었어요. 예. 그럼 부가가치세가 15%인가요? 10%. 10%? 예, 10%. 그러면은 1,000원이 부가세가 나오니까 11,000원을 소비자가 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0원은 그 가게 주인이 다른데 저금통에 넣어놓고 예. 10,000원은 내 이득이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10명한테 팔면은 10만 원과 10,000원이 생기겠죠? 예. 10만 원 내 소득과 예. 부가가치세로 받아놓은 저금통 10,000원. 예. 그러면 이 10,000원은
이 부가가치 신고하는 이번 1월 26일에 내는 거고 예, 신고를 맞습니다. 하고. 너무 정확하게 네. 하시네요. 그리고 이 10만 원 내가 벌었던 돈의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또 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시네요. 오, 네, 이해했어요. 제가 설명을 넓게 드렸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면은 뭐 아까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뭐 재료라든가 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시면 네. 사실 때도 부가가치세를 그 산 사업자한테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낸 부가세만큼은 나 이만큼 부가세를 내고 샀으니까 요걸 네. 돌려달라고 요번 신고 때 같이 그 내용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만들었던 10만 원에서 예. 내가 그 국수값, 그릇값 뭐 이런 거에서 부가세를 그 구매하느라고 냈으니까 예.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료비를 한 5만 원 정도 샀으면 5만 5천 원을 내고 뭐 만 원에 5천 원을 깐 5천 원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렇군요. 예.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저 얼마 샀어요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그 부가가치세 환급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증빙을 잘 챙기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들 꼭 오시면 증빙 무조건 잘 챙기세요. 증빙이 곧 돈이에요. 영수증이 돈이에요.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부가가치세법에서 증빙은 그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네. 거래 명세서 같이 할 때, 거래 명세서랑 같이 이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거든요. 그 세금 계산서랑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이렇게 두 개를 꼭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게요. 예. 신용카드로 만약에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영수증은 재발급이 언제든지 뭐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 영수증은 재발급을 잘 안 해줄 거예요. 그 업체에서도 그렇고 영수증을 재발급을 잘 안 해주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신용카드 네.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네. 그 명세서 있어요. 결제 내용. 매출 전표를 뽑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걸로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그 매출 전표의 효력이 똑같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쓰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예, 근로자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카드를 결제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뭐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면서 매입이나 이런 거 말고도 통신료, 전기료 이런 거 많이 가스비 이런 거 내시는데요. 네. 그런 거 그냥 개인으로 개인 사업자분들 개인 명의로 그냥 하시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 통신 사업자나 이동통신 사업자, 가스 사업자, 전기 사업자에 네. 사업자 등록증만 보내면 대충 절차가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공제를 받으시면 이게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이 재료값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런 개념도 지금 처음 이해를 했지만 이동통신, 전기 이런 거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걸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이렇게. 또 그럼 부가가치세 관련된 마무리로 재밌는 얘기 같은 것도 있어요? 작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국정감사 때 저희 박근혜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적 없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되게 발뺌을 했거든요.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행 10%로 부가가치세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비싸요. 근데 비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복지가 잘 돼 있고, 선진국이니까 20% 정도고요. 정말요? 예, 아시아권 국가들은 10%, 12%, 8% 이런데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이제 부가가치세의 애칭이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내는 세금이다. 이래서 부가가치세라고 불리거든요. 예, 굉장히 좀 불공평한 세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비고 부가가치세 1, 2% 넣으면 세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세수가 뭐예요? 세금 수입. 세금 수입. 세금 수입. 이런 거 다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세금 수입을 확보하는 게 네. 수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1, 2%만 높이면 갑자기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높이고 싶어 하는데, 높이려고 한 거 아니야? 이랬더니 갑자기 발뺌을 했어요. 네. 해놓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쭉 보면 부가가치세율을 올린 정부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올린 정부나 새로 도입한 정부가 이게 정권을 다시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서민층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엄청난 큰 부담이죠.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부가가치세가 추가라기보다는 이미 가격표에 다 나와 있는 상태라 포함된 가격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방금 부가가치세가 비싸다고 불평을 했던 게 왜 식당 가면 보통은 부가가치세가 없잖아요. 근데 좀 비싼 식당, 좋은 식당 데이트하러 갈 때 그러면 이 10%예요? 15%인 줄 알았어요. 저는 식당들은 10%에 봉사료 5% 정도 포함되는 그게 15% 봉사료 15%예요. 뭔가 그러니까 식당에서 부가가치세입니다 하고 나오는 게 봉사료예요. 거의. 그러면 제가 예상한 금액이 뭐 4만 원대면 5만 원대로 훌쩍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 돈을 정말 제휴카드가 없으면 그 가격이 안 나오죠. 그러면서 맨날 불평을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안정 뭐 이런 경우에는 더 도움이 되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뭔가 굉장히 어렵고 실체가 없어 보이는 이런 세금에 관한 얘기가 뭔가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해를 잘 하시고 질문을 잘 해주시고 해서 지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지금 이렇게 하나 알았다고 신나하는 건 아닌지. 한 분이라도 알았으면 됐죠, 뭐.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요새 가장 큰 이슈죠.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연말정산,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알지만 뭔가 복잡해서 선뜻 엄두가 안 나는. 매번 얘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얘기가 다른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근영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세무 이야기 쇼미더머니 프로였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세금에 대해서 제가 워낙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뭔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이 느껴졌는데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또 우리 국민 TV에는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지 뭐 이미 부가세 신청 납부 관련해서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고 이미 뭐 완료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고 와이로님은 지금 부가세 자료 모으느라 정신이 없대요. 정신없는 1인 유유 해주셨고요. 하늘맘님은 저는 이미 20일 날 끝냈다고 하시네요. 찌짤찌다님은 3일 앞으로 다가온 부가세 납부 통장이 비어있다고 흐흐흐. 그렇군요. 다들 많이 아시네요. 또 저는 이 소비세라고 이거를 부가가치세를 소비세라고 하는 게 이해가 더 쉬울 텐데 말을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세금 이해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신 우리 까칠한 아재님. 이분도 굉장히 세금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아시나 봐요. 근데 저도 이 부가세가 그 가격에 포함돼서 있으니까 얼마인지 사실 딱히 뭐 개념이 없이 그냥 가격이라고 물건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지불을 하는데 그런 식당이나 가끔 부가세가 따로 별도로 붙는 곳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 부가세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세무사님은 이 부가가치세가 높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까칠한 아재님은 세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이것도 제가 한번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못 여쭤봤는데 이 세율을 높여서 뭐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여쭤볼게요. 실어연님이 지금 방송이랑 상관없지만 1월, 2월 근무하면 이것도 내년 1월 연말정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주셨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연말정산 제대로 배워볼 거니까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꼭 들어주세요.
네, 예원 서현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주인장이 바뀌었네요. 좋은 노래 많이 많이 틀어주세요. 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군요. 이제 저희가 이 아침이라 사실 조금 듣다 말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 팟캐스트로도 올라가니까요. 많이 구독해주시고, 네, 댓글도 써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광님, 방송 알차고 좋아요 해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운조바보 운달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근데 이 와이로님이 부가세 신청 납부는 환급받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맘님이 진짜 환급을 받으면 망한 거라고 매출이 없으니 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매출과 부가세 이 금액에 따라서 뭐가 조정이 되나 봐요. 제가 아까 그 말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물건을 사면 내가 이 새로운 판매를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매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그때 세무사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질 않아서 그 금액 수입보다 얼마가 적으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우리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다음 주에 AS 버전으로 조금 궁금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다님도 세금 참 복잡한데 앞으로 잘 들을게요 해주셨고요. 오늘과 내일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저희 앞으로 이 세금 방송 들으면 이 뭔가 숨어있는 돈, 우리가 모르지만 줄줄 새나갔던 돈, 이런 돈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끼는 게 결국 돈 버는 거잖아요. 이런 조그만 돈이 생각보다 모으면은 커지더라고요. 우리 이 세무사님께 열심히 배워서 다 함께 부자 돼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문화단신 좀 전해드릴게요. 문화단신. 제가 예전에 뉴스K 할 때도 굉장히 이런 문화 쪽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시작은 아무래도 뉴스K가 그 정치나 시사 쪽을 주로 집중해서 다루다 보니까 제가 바로 또 그런 뉴스를 읽으면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다른 분야를 찾아보자 해서 국제 뉴스와 문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 문화 뉴스,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해주신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전해드리는 문화단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이 복고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지금 1990년대 이 무한도전 토토가 때문에 다시 90년대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90년대 베스트셀러 1위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였대요. 기억하세요? 저도 집에 이 책 있어요. 잭 캔필드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여러 가지 따뜻한 글귀들이 있는 책이었죠. 이 책과 함께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그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추억이 아련아련하네요. 이때 이 책이 IMF 구제금융체제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2위는요,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 이 책도 기억나요. 이때 이 책을 읽으면서 췌장암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는 걸 배웠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슬프게 읽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슬펐던 게 지금 다시 보면은 제가 커서 그런지 조금 그렇게 엉엉 울 정도는 아닌데?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3위는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1993년 출간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책 저 다 읽어봤네요. 그리고 1위랑 3위는 집에 있어요. 오랜만에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언제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런 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6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19편, 비경쟁 부문의 4편 등 모두 23편의 영화가 공식 초청이 됐습니다. 이제 곧 이 영화제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개막작으로는 스페인 출신 여성 감독 이자벨 코이제트의 Nobody Wants the Night. 이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19편이 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경쟁 부문 최고 작품상인 황금곰상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는 2년 연속 경쟁 부문 진출에 실패를 했대요. 경쟁 부문에는 실패를 했지만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이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국제시장 1000만 관객 넘겼죠. 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보신 분들 많으실까 하는데 나영길 감독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작품인 호산나, 이 작품도 국제경쟁 단편 부분에 공식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감독 작품이 이 2편이나 초청이 됐네요. 부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 박완서, 소설가 박완서 씨요. 오는 22일에 사주기를 맞아 22일, 오늘이죠. 문인들이 그를 추모하는 소설집 저물역의 황홀을 펴낸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단편인 이 저물역의 황홀을 비롯해서 여성소설가 14명의 신작소설이 함께 실려있는 책인데요. 박완서의 저물역의 황홀은요, 자녀들이 이민을 떠나고 홀로 살아가는 60대 노인의 고독과 아픔을 그린 단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여자 정혜의 원작자인 우혜령의 장승포에서 수필집 도시락 편지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올랐던 조양이의 황금반지 등도 수록이 돼 있다고 하네요. 네, 임권택 감독의 신작 화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공식 초청이 됐다고 하네요. 이 비평가협회와 하인리히 벨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베를린 비평가 주간은 올해 처음 출범을 했다고. 그래서 이 다음 달 5일부터 12일 열리고요. 선정위원회는 임권택 감독이 안전한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모험을 감수한다고 평가했다며 화장의 해외 배급을 담당하는 화인컷이 이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화장은요,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서 놓인 한 남자의 얘기로 지난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소설가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영화 소식도 살펴봤고요. 여러분, 비밀의 정원 책 아세요? 그 성인들을 위한 색칠용 책이요. 이 요즘 컬러링북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저도 그래서 한 권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법륜 스님의 지금 여기 깨어있기를 밀고 다시 1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김정훈 명지대 교수의 에디톨로지가 5위를 차지했고요. 광수생각, 추억의 광수생각. 광수생각의 박광수 작가의 100편의 시를 엮은 문득 사람이 그리워지는 날엔 시를 읽는다가 16위로 새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여유만마님 개편하고 나서 처음 글 올린다고 비가 오면서 날씨 포근해질 것 같은 아침입니다. 제 목소리가 처음에는 애띤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안정감 주는 목소리로 들리고 있다고. 감사해요. 제가 이 준비하기 전에는 애기 같은 목소리란 말도 많이 들었었는데 요새 라디오 많이 하면서 저보고 안정감 있다는 평가를 주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얘기 주셨고 하늘맘님이 이런 코너, 날씨나 뭐 여러 가지 코너 할 때 BGM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지금 이 단신 읽으면서 BGM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토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모닝콜 서비스 한다고 알고 계시죠? 모닝콜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소개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게시판에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radiotoast7@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을 깨우는 모닝콜 요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바라고요. 소개팅도 우리 한번 제대로 성사시켜봐요. 소개팅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네. 많은 신청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발 수리면 좋겠